강사된 지 8년째거든요. 8년째 쉬지 않고 계속 매진이라고 해볼까요? 전원을 항상 마감시키는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최희동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디자인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그 전에 또 저 파트의 전반적인 이론적인 것들 같이 공유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뭐 흔히들 리프컷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짧은 쇼트는 아니고 귀 뒤로 꽂아서 손질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시리즈인데요. 이미지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하고 똑같이 카피해서 자르겠다라기보다는 저 정도의 기장감을 가진 스타일을 디자인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프의 어떤 길이감을 많이 살려서 귀 뒤로 꽂았을 때 좀 더 연결감을 많이 주는 그런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고, 커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길이, 그리고 베이스, 그 다음에 탑 섹션. 탑 섹션에는 이제 앞머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정수리 머리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위에서 어떤 움직임을 줄 거냐하고 이 길이에 따른 베이스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위쪽에 있는 디자인들하고 아래쪽에 있는 디자인들하고 길이감이 비슷한 스타일이, 위쪽에 있는 머리를 보시면 귀가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는 스타일이겠죠. 그러니까 베리쇼트, 완전히 짧은 디자인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스타일들이 오늘 잘라본 디자인들이에요. 그래서 짧은 머리와 조금 중간 정도 길이의 커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선이라는 거, 그걸 포인트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귀가 드러나는 머리들은 목선을 길게 빼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을 때 조금 중성적이거나 보이시해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디자인들이 목선이 다들 슬림해요. 온베이스로 잘려져 있는 디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래쪽 디자인들을 보시는 것 같이 옆 길이가 짧지가 않죠. 귀 뒤로 넘길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감을 가진 스타일들은 네이프, 목선의 베이스를 사이드 베이스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어떤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이버에 어떤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가 제공하는 레시피가 있죠. 이런 순서로 요리를 해라 라는. 커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긴 머리를 디자인할 거냐, 아니면 단발머리를 자를 거냐, 셔츠를 자를 거냐에 따라서 그 길이에 맞는 프로세스를 공유를 한다는 거죠. 커트는 저는 섹션을 3개로 분리해서 진행하거든요. 크게 탑, 미들, 언더. 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많이 쪼갠다고 해서 뭐 디자인이 특별해지거나 예뻐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타이틀 자체를 우주에서 가장 쉬운 커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놨고, 과정이라는 거. 자, 언더. 이 부분이잖아요. 이어, 백 기준으로 이제 아래쪽 머리들. 여기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서도 해야 될 게 있고, 이쪽에서도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그 구간에서 해야 될 것들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언더는 요즘은 추세 자체가 무게감을 많이 주지 않죠. 목선은 보통 레이어를 만들어서 가볍게 자르는 게 추세거든요. 그 추세에 맞게끔 디자인을 할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베이스 선택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당겨 자를 거냐, 따라가면서 자를 거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목선이 언더 베이스로 잘랐을 때 나오는 목선이고, 이 목선이 사이드 베이스. 좀 더 뒤쪽으로 당겨오면서 얼마큼 당길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당겼을 때 빠지는 길이를 보시면 이게 사이드 베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고객들한테 제가 언더 베이스로 목선을 만들어 드릴까요? 사이드 베이스로 만들어 드릴까요? 이 부분은 크게 상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베이스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옆 길이에요. 앞서 보시면 미들 섹션에 별표가 쳐져 있죠. 저는 쇼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옆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하고 상담하실 때 뭐 윗길이도 중요하고, 앞머리 길이도 중요하고, 탑 머리 길이도 중요하겠지만, 딱 커트 디자인이 끝나고 나서 고객이 거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어디예요? 귀 주변이거든요. 귀 뒤로 넘겨도 볼 거고, 귀 뒤로 넘어가는 어떤 목선도 거울을 통해서 볼 거고. 그래서 짧다, 길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어디예요? 옆머리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하고 상담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길이를 원하는지 옆머리 길이에 대한 상담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시고, 그 옆머리 길이가 정해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풀어져 갈 수 있다는 거. 온더 베이스를 잘랐는데 귀가 드러났죠. 그러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귀가 드러나는 길이들은 온더 베이스를 자른다는 게 하나의 레시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귀가 아주 오픈될 정도로 짧은 기장을 원하면 온더 베이스로 디자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귀가 덮여있죠? 귀가 덮여있다는 거는 손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뒤로 넘기겠다는 거죠.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옆머리가 너무 짧지 않은 스타일을 원한다고 하면 사이드 베이스를 가져오는 게 밸런스가 좋다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쇼트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엔 그거 같아요. 내가 쇼트를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어떤 자기만의 레시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대예요, 토대. 이런 토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리를 하다 보면 또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요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옆머리가 정해지면 뒷머리는 따라가거든요. 보통 네이프에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층을 내고 그 가이드를 기준으로 윗머리 연결시키죠. 요즘은 뭐 디스 커넥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커넥션도 당연하게 많이 쓰고 있지만 그 무게감을 전체적으로 같이 설정해서 진행할 때도 실수할 수 있는 게 옆머리하고 뒷머리하고 밸런스적인 거예요. 층이 너무 많이 나서 전체적인 흐름이 전대각에 나와버리면 조금 더 이미지가 많이 차가운 쪽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요즘 스타일들 보면 옆머리보다는 뒤쪽에 웨이트가 좀 더 아래쪽에 내려오는 흐름이 좀 더 안정감이 있어요. 후대각이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뭐냐면 옆머리 길이보다는 뒷머리 길이가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게 또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언더를 커트하고 미드를 바로 커트해버리면은 옆에 대한 기준보다는 언더의 기준을 가지고 커트를 할 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짧아지는 실수 상당히 많아요. 이 두 가지 디자인을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 오른쪽. 가장 큰 차이는 길이에요. 길이. 각도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커트 이미지를 보고 몇 도로 잘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커트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왜? 사람마다 두상이나 모량, 모류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각도를 쓴다고 해서 사진처럼 똑같이 안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사진은 단면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질이라든가 두상이라든가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죠. 실제 고객한테 그대로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이 여자분이 한 3개월, 3, 4개월 후에 이 모습으로 대가 안 될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길면. 그러면서 웨이트도 자연스럽게 다운되겠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커터를 길이로 자르라고 얘기하거든요. 길게 자르냐 짧게 자를까의 싸움이지 드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로, 아니 똑같은 각도로 내가 90도로 커트를 하더라도 짧게 잘랐을 때와 길게 잘랐을 때 떨어지는 무게감은 다르거든요. 짧았을 때 점점 길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운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각도로 커트를 디자인하려면 너무 난해하고요. 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길이로 자르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디자인과 마찬가지예요. 전 똑같이 잘라요. 그냥 커트 잘라주세요 하면은 오늘 제가 잘라볼 방법으로 무조건 자르거든요. 거기에서 길게 자르냐 짧게 자르냐 문제. 그리고 앞머리는 이제 소스기 때문에 이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 뭐 귀여운 이미지를 원할 수도 있고 여성스러운 이미지, 뭐 섹시한 이미지, 개성 있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들은 전체적인 길이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페이스 라인에서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제 앞머리에 대한 이미지들이거든요. 아무래도 개성 있고 귀여운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하면 당연히 오른쪽보다는 왼쪽 사진들을 많이 더 고르실 거고, 좀 더 여성스럽고 도시적인 이런 느낌의 페이스 라인 느낌을 보자고 하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주는 느낌들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항상 고객들이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는지도 저는 물어봐요. 남자들이 봤을 때 우리 고객님은 어떤 이미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귀여워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또는 섹시해지고 싶을 수 있는 거죠. 제 커트가 쉽다라고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베이스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두상을 따라가면서 뭐 언더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뭐 전판대로 당긴다, 두 판을 당긴다, 뭐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책 보면 되게 많이 설명이 되죠. 근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 책 쓴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얼마큼 당기냐. 요즘에 교육하는 분들 중에 프리베이스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프리베이스도 감성이잖아요. 얼마큼 당기라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 그냥 이 정도 당기세요. 많이 당기세요, 조금 당기세요는 서로 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잡아가는 거는 항상 부상을 둥글게 보지 말고 박스 형태로 보라는 거예요. 앞면, 옆면, 뒷면, 그리고 윗면. 부상에는 각각의 어떤 면적인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면의 센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면의 센터는 어디야? 호랑이 되겠죠? 호랑이. 옆면은 이어나가죠. 그리고 뒷면은 이 센터 라인이 있겠고, 탑도 정중앙이 있잖아요. 항상 여기에 대한 커트든 여기에 대한 커트든 그 면에 대한 커트를 진행할 때는 기준점 가이드를 먼저 잡고 모든 머리를 기준점으로 당겨오라고 제가 얘기해요. 오버 디렉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모아서 자르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면과 면을 커트하게 되면 이 면과 면 사이에 코너가 생기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보면 모서리가 4개 나오죠. 그 모서리를 나중에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거하면 결국에는 이 9에 가까운 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상을 따라가는 이런 디렉션보다는 따라가지 않는 디렉션들이 에러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버티컬 섹션이라든가 다이애고널 섹션을 쓰게 되면 밸런스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커트하면서 호리존탈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가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로로 커트하면 아무래도 패널 자체를 넓게 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좌우 베이스 맞추는 거에 있어서 밸런스 맞추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하다는 거를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제가 도포하고 있는 제품은 커미실 CPA이에요. 제가 매장에 쓰고 있고, 혹시 나가실 때 또 선물로 증정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향이 좋아서 커트하는 과정 내내 고객님들 어떤 향을 또 맡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시술 전에 에센스를 바를 때는 향을 기준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기능을 커트하는 과정에서 빗질이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향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쇼트잖아요. 짧게 자를 거라서 뭐 섹션을 분할해 놓고 그 섹션 맞춰가지고 가이드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일단 전체적인 기장감을 조금 정리를 해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나중에 조금 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머리하고 조금씩 잘라놓고 시작을 할게요. 언더 섹션에서 기장감이라든가 무게감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넘어올 거예요. 언더는 이 귀 있잖아요. 귀를 기준으로 그냥 지면과 평행하게 뜨시면 가장 높이 설정은 좋아요. 자, 지금 센터가 조금 왼쪽으로 치우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 같이 센터가 조금 왼쪽으로 치우쳤을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왼쪽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으로 전달할 때는 정중앙을 정확하게 타라.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밑기장을 자를 건데 밑기장은 어느 정도 자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길어지면 여성스러움보다는 조금 중성적이거나 보이시한 느낌을 주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이 커트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드라이버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조금 더 올라와 있네요. 커트보를 쳤을 때 커트보에 닿지 않을 정도로 자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턱을 봤을 때 턱선보다는 뒷기장이 길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기장감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최종적인 기장은 아니라는 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스타일을 마무리할 때 조금 더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길이 자르실 때도 두상을 따라가지 않고 지면하고 평행하게 자른다는 생각으로. 오늘 커트의 포인트는 이제 귀 뒤에서 이 얼굴을 감싸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상을 따라가면서 커트를 해버리면 다소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둥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쪽에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손의 느낌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충분히 이어라인 쪽 기장감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길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잘라내면 돼요. 네. 짧아져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자, 그리고 이제 층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모델분은 모량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어쨌든 층을 내서 이 목선을 좀 더 가볍게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도로 자를까 보다는 제 기준은 내가 설정해 놓은 기장과 이 섹션의 폭 있죠. 이 폭의 2분의 1이 맥시멈이에요. 이 이상 내버리면 떠버리고요. 최대 이 절반까지 내가 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쉬워져요, 커트가. 근데 굳이 절반까지 안 내도 돼요. 이 사람이 숱이 많아서 자꾸 층을 내도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맥시멈을 2분의 1로 두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2분의 1로 잘라서 좀 더 목선을 가벼운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몇 도로 잘라서 2분의 1을 만들 거냐가 아니라 이 가장 위쪽에 떨어지는 머리가 반절에 떨어지게끔 내가 만들면 돼요. 이때 주의할 거는 텐션. 너무 당겨서 잘라버리면 그보다 더 올라가 버릴 수 있겠죠. 각도로 잘라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몇 도를 잡으려고 했는데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층을 먼저 설정해 놓고 들어가는 것도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너무 짧아지지 않게끔 텐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빗으로만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섹션 폭의 반절 정도를 자른다 생각하고 가이드를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빗질을 해보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잘라도 되고, 이 고객님 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절보다 지금 조금 내려오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이드가 설정이 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각도가 9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밑머리들을 싹 끌어올려서 그대로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를 하는 거예요. 두상을 따라가면서 커트하지 마시고, 오늘 포인트는 이어라인 쪽 머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로 거의 끌어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스퀘어 라인으로만 커트를 해주세요. 이쪽도 들어 올려서 90도로 스퀘어 라인으로. 자, 지금 제 몸의 위치를 보시면 선생님들 잘 보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왼쪽으로 상당히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게 오른쪽이 길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매장에서 커트할 때는 이 센터에 정확하게 내 몸을 둔 상태에서 스퀘어 라인을 잘라줘야 좌와 밸런스 맞추기 훨씬 좋겠죠. 물론 이제 이 빗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어디 위치에 있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층을 내니까 이제 목선이 어떻게 됐어요? 가벼워졌죠. 가벼워졌는데 무게 라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체크 커트예요. 자, 각도를 높이 들어주는 이유는 어쨌든 밑쪽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이에요. 길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길이가 설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무거워진다라고 얘기하면 맞겠죠. 이렇게 커트를 해놓고 나서 버티컬은 잡기가 어려워요, 포지션 자체가. 그래서 저는 사선을 잡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선으로 빗질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설정이 되어 있는 가이드와 밑에 설정이 되어 있는 길이 사이에 뭉퉁하게 튀어나오는 머리들 있죠. 이게 각도를 높이 들어서 발생하는 무게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조금 부자연스러워, 층이 딱딱해, 그러면 이 중간에 튀어나오는 머리를 정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이드 길이 변화 없이 조금 더 아래쪽에 무게감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사선이나 버티컬로 잡았을 때는 베이스의 이동이 심해져요.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센터를 다이애고널로 잡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 머리들은 싹 다 센터 쪽으로 당겨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튀어나온 머리들만 정리를 해줘요. 자, 그러면 너무 길어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길어지는 거는 안전하다 그랬죠. 나중에 양감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다 전체적으로 커트하고 나서 다시 베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는 게 가장 지켜줘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센터 쪽으로 가지고 와서 튀어나오는 머리만, 센터 주변의 머리들만 체크 커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베이스를 먼저 만든 후에 각도를 컨트롤하면은 훨씬 더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미들은 프론트 사이드, 햄라인 보시면 이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에요. 너무 낮게 뜨지 마시고 높게 떠서 물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섹션의 흐름이 지면과 평행이 나와야 돼요. 어때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괜찮나요? 괜찮으면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닌가요, 평행? 평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제가 커트할 때 제일 자주 하는 얘기가 소름 돋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평적인 느낌만 나와주면 잘 한 거예요. 근데 조금 피해야 될 게 이런 흐름. 앞쪽보다 뒤쪽이 높아져 버리면 층의 흐름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V라인으로 섹션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건 대디자인적인 그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냥 수평으로 떠주시면 훨씬 더 밸런스 컨트롤하기가 쉬워진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먼저 커트를 할 거예요. 왜냐면 자, 백을 먼저 커트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내가 잘라놓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각도가 리프팅이 돼버리면 되게 짧아져요. 레이어 느낌이 강해지고 또 아래쪽 각도가 거의 90도에서 70도 사이거든요. 층 자체가. 근데 윗머리를 연결하면서 또 너무 다운시켜버리면 형태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밑에가 레이어이기 때문에 받쳐주는 힘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뚜껑 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밑쪽에 잘라놓은 머리하고 어느 정도 단차를 두고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길이가 정해지면 동일선상에 있는 이 사이드 쪽 머리 있죠. 이 머리도 어쨌든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머리보다 이 머리가 길어져 버리면 전대각이 나오는 거고 이 머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짧은 느낌으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후대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커트하기 위해서 뒷머리를 일단은 자르지 않고 사이드 먼저 커트를 할게요. 자, 사이드 기준은 이어 라인이에요. 이어 탑에서 이어 백 정도 구간 떠주시면 되고 제가 몇 도 좋아한다 그랬죠? 90도. 그냥 무조건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 일단은 아랫머리가 길어지죠? 안전하게 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싹 들어 올려서 이 섹션 선 있죠? 이 섹션하고 내 손하고 평행하게 커트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밑에 머리가 얼마나 길어질까가 아니라 이 위쪽에 섹션 쪽에 있는 머리 있죠? 이 머리가 어디에 떨어지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윗머리는 다시 조절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고객님이 너무 짧은 머리는 싫다고 했고 손질을 귀 뒤로 꽂겠다고 했어요. 귀 뒤로 넘어갈 수 있게 정도라고 길이를 원했기 때문에 이 머리가 떨어졌을 때 귀보다 많이 올라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연결을 했을 때 위쪽에 층감이 많이 나버릴 수 있거든요. 커넥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이 옆머리가 떨어졌을 때 귀 끝보다 길게. 그러니까 귀하고 턱선 정도 자르면 가장 귀에 꽂았을 때 예뻐요. 그래서 이 머리가 자, 이렇게 잘라버릴게요. 그냥 귀 아래에서 떨어지게끔 이 정도. 원래는 한 번에 들어도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 길이 설정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잘랐고요. 자, 90도로 들어 올려서 내가 잘라놓은 윗머리 기준으로 그대로 박스 커트를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체크를 해서 90도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너무 들어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각도를 이렇게 들어서 자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가 짧아지는 게 아니고 밑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자, 내렸을 때 볼게요. 자, 내려놓으니까 처음에 제가 설정했던 그 귀 끝선보다는 더 아래쪽에 레이어가 생겨 있죠. 여기에서 이 길이가 맞는지 더 잘라야 되는지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내렸을 때 이 잘라놓은 뒷기장 있잖아요. 이 기장하고 사이드 라인하고 단차가 없어버리면 긴 거예요. 그럼 단발 느낌이 너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뒷기장보다는 사이드 라인 쪽 밑기장이 조금 더 올라와서 이렇게 갭 차이가 나게끔. 그래야 귀 뒤로 꽂았을 때도 얼굴 주변에 층감이 조금 더 증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길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어라인 앞쪽으로는 커트가 끝났고 이 뒷머리는 아직 커트가 안 된 상태죠. 자, 이 머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옆쪽에 커트해 놓은 선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스퀘어 라인으로 또 커트를 하시면 돼요. 자, 들어볼게요. 몇 도로? 90도로. 들어서 옆에 잘라놓은 가이드 보이죠? 이 가이드 보시고 그대로 박스 커트. 그러면 뒤쪽의 머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드보다는 길어지겠죠? 예. 두상은 이제 곡면이기 때문에 지금 커트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실제로 옆머리보다는 뒷머리가 1.5배 이상 길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디자인이 옆머리보다는 뒷머리가 조금 더 길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스퀘어 라인만 잘라도 뒷기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대로 체크를 해서 박스 형태가 나오게 자르고요. 마찬가지로 세로로 체크를 해서
90도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전에 하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아까 사이드 라인 쪽 제가 90도를 자르고 떨어지는 라인을 보고 단차 얘기했잖아요. 근데 혹여 잘랐는데 이 옆 라인이 길이가 너무 길다. 그러면 사이드 라인 쪽 90도가 아니라 각도를 살짝 내려보면 아랫머리가 빠져요. 이 아랫머리들을 정리해 버리시면 돼요. 똑같이 스퀘어 라인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얼굴 크기라든가 섹션 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딱 몇 도로 잘라야 돼요가 아니라 떨어지는 느낌을 보면서 아랫 기장을 수정해 달라는 얘기죠. 지켜줘야 될 거는 이 윗머리가 떨어졌을 때 귀가 안 보여야 돼요. 밑에 긴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길어버리면 전체적으로 많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오느냐? 백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면을 바꿨죠. 조금씩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옆면에서 커트 한 번, 백에서 이제 커트 한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커트 방식으로 커트하면 살쪄요. 많이 안 움직이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미들 섹션 요거 있죠. 이걸 떨어뜨렸을 때 어디에 떨어뜨릴 거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더에 잘라놓은 가이드가 아니고 내가 옆에서 잘랐던 이게 가이드예요. 얘보다는 짧지 않게.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잘라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잡히죠. 같아도 괜찮아요. 같거나 조금 한 1cm 정도 길어지게. 자, 90도로 들어서 자, 제가 가늠하기 어려워서 좀 더 길게 잘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무거운 것 같아. 그러면 살짝만 더 줄여볼게요. 자, 어차피 층이라는 거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볼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사이드도 디스커넥션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잘라놓고 덮어버리면 기준 잡기가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전체를 커넥션으로 잘라놓고 어떤 문제점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다시 레이어를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 훨씬 더 쉬워요, 디스커넥션도. 자, 가이드 잡아놨으니까 또 90도로 들어서 방금 잘라놓은 머리를 기준으로 좌우 모발들을 다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를 해요. 싹 끌어올려서 제 발이 안 떨어지죠, 지금. 많이 움직이면 그만큼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리는 그대로 잡아놓고 모든 머리들을 90도로 들어서 커트. 자, 그럼 지금 이 섹션의 머리의 흐름들이 후대각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백 쪽은 레이어가 나오면 좀 곤란해요. 왜냐면 볼륨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쪽 머리보다는 아래쪽 머리가 조금씩은 짧아지는 실루엣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선으로 체크를 해서 자, 90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윗머리보다 아랫머리가 조금 짧아질 수 있게끔 손의 모양을 조금 이렇게, 이해되셨죠? 잡아서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내가 커트했던 머리하고 조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결시켜 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도가 너무 다운되기 때문에 오히려 뭉쳐버리거든요. 자연스럽게 덮어서 아래쪽 실루엣하고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각도가 정해졌네요. 그러면 주변 머리들도 싹 베이스 이동하지 말고 어디로? 가운데로 끌어와서 커트. 자, 반대쪽은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뒤쪽에 만들어 놓은 스퀘어 라인하고 여기 오기 전에 사이드에서도 스퀘어 라인을 만들어 놨죠. 그럼 이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럼 이 중간에 약간 꺾이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건 제가 마법을 부린 게 아니라 그 도형의 형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찾아요. 90도로 들어서 자, 어디서 꺾이냐 찾아봐요. 그러면 여기 딱 꺾이는 지점이 딱 보이죠. 이 꺾이는 걸 잘라서 결과적으로는 라운드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과 끝 지점을 가이드를 정해놨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하나를 시작점으로 가지고 오다 보면 마무리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쪽 길이는 내가 안전하게 잡아놓고 그 중간에 길어져 있는 머리들만 제거를 해서 시작과 끝을 자연스럽게 뭐가 되게? 라운드가 되게. 그럼 이게 결국에는 베이스 이동하면서 자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실수 안 하겠냐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귀 뒤쪽, 이 백사이드 쪽까지는 그라데이션이 나와줘야 돼요. 너무 많이 밖으로 뻗어나오지 않게끔 해서 이 코너 제거된 부분이 있죠. 이 코너 제거된 부분에 대한 온베이스로, 온도 베이스로 다시 체크를 잡고요. 이 부분도 아래쪽에 레이어가 많이 생겨 있죠. 안쪽을 살짝 손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쪽은 각도를 낮춰서 계속 가버리면 이제 밑머리 짧아지겠죠. 이 부분은 싹 다 가지고 와서 백 사이드 쪽에서만 커트가 되게끔. 자, 이쪽도 가지고 와서 튀어나오는 것만.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자, 90도로 빗질을 해서 손을 빼는 거하고 각도를 내려서 직각을 만드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래쪽 섹션에 머리가 개입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더 커요. 각도를 내려서 그라를 주다 보면 아래쪽 머리들이 연결할 게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언더에서 내가 살려놓은 길이들이 닫혀버릴 수 있어요. 각도는 들어주면서 손을 빼게 되면 아래쪽의 베이스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베이스 컨트롤만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어떤 개인적인 감성이 전혀 안 들어간 영혼 없는 커트예요. 사실 딱 교육적으로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만 잘라도 예쁠 수 있어요. 자, 내려놓고 다시 시작이에요. 자, 사이드 면부터 커트를 할지 백부터 커트를 할지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쪽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아래쪽에 잘라놓은 가이드가 있겠죠. 무게감 만들어 놓은 가이드. 이걸 보고 그대로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각도가 조금 리프팅이 될 수 있게끔. 너무 다운시켜버리면 두상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내가 생각하는 그라 각도보다 훨씬 더 다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점점 길어지게 자르더라도 두상을 따라가는 실루엣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90도 많이 잘라요, 저는. 위쪽 머리 잡아서 아래 가이드 보시고 지면과 평행하게 한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그대로 커트. 자, 그러면 일단은 나머지 머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싹 다 뒤로 가지고 와서 각도 유지해주고 싹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앞쪽 길어지겠죠? 길어져도 상관없죠. 왜? 다시 옆에 가서 자를 거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이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르고 나서 체킹은 가로로. 뭐가 나오는지, 스퀘어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가로로 먼저 커트해도 되고요. 세로로 먼저 커트해도 돼요. 가로로 커트할 때는 스퀘어 라인이 나오게. 세로로 커트할 때는 베이스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무조건 모은다는 느낌으로. 대신에 두 개를 다 쓰긴 해야 돼요. 뭘 먼저 쓸 거냐의 문제지 하나만 쓰면 단점을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는 끝났고 뒤에 웨이트 봐볼게요. 지금 이 정도 떨어지는데 뭐 이거를 뭐 어떻다 저떻다를 설명하기엔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 지금 기장에서 적당한 웨이트의 위치다 또는 다소 높다 다소 낮다 이것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탑에서 떨어지는 머리가 전체를 1로 봤을 때 3분의 1 이상이 나지 않는 게 예뻐요. 3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3등분 한다는 얘기인데 탑이 만약에 2분의 1 떨어져 버리면 다소 짧은 감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볼륨을 만들기에는. 그래서 단발하고 커트는 보통 4분의 1하고 3분의 1 가지고 많이 저는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하는 게 어려우면 탑 머리를 3분의 1에 잡아놓고 뭐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자, 사이드 마찬가지로 아래 가이드가 이 베이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각도를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미들의 밸런스하고 똑같이 나와요. 자, 탑에서부터 아래쪽 보시면은 보이죠? 이거 보고 90도. 자, 이제 보시고 뭐 90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내리고 들고는 사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죠, 각도에. 이게 90도냐 이게 90도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커트 교육할 때도 각도가 이게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이것도 괜찮고요.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것만 아니면. 그 합격 폭이 넓어요. 제 커트 교육은. 제 교육 받았던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나한테 맨날 잘한다고 했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소름 돋진 않았던 거죠. 예. 소름 돋게 잘했으면 완벽해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지금 사이드도 그렇고 무게감이 되게 적당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자, 탑머리 어디 떨어지나 볼게요. 자, 그래도 귀 덮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90도 각도로 자른다고 해서 층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각도를 잡냐에 따라서. 자, 만약에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뭔가 귀 뒤로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탑 섹션에서 레이어는 없는 상태고 되게 좀 차분한 느낌 나올 거예요. 깔끔하게. 근데 오늘 아까 봤던 사진들은 전체적으로 귀에 꽂혀지는 게 아니고 탑에서는 어느 정도의 율동감이 생기는 어떤 레이어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각도를 들어서 더 짧게 자를 게 아니라 일단 여기에 대한 커트는 끝내놓고요. 좀 기네? 그럼 들어서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잘라서 어떤 움직임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또 이 탑에 대한 위치와 방금 제가 자른 이 위치 사이에 코너는 나올 거고요. 근데 그거를 자를 건지 말 건지는 무게감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가 아니고 이게 베이스죠. 각도에 대한 거는 코너가 볼륨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잘라버리면 안 되고 상황 보시고 이 사람 많이 무거운 것 같아. 그럼 조금 날려주고 지금 딱 적당해. 그러면 굳이 코너는 안 잘라도 돼요. 이 상하에 대한 코너는 가로로 잡았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스퀘어 라인이 나와줘야 돼요. 잡아보고 안 나와. 그럼 당황하지 않고 일자가 나오게 잘라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정해졌죠. 어디겠어요?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지점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로 잡고 세로로 체크해도 되고 온도 베이스로 세로로 잡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 가이드가 연결 안 되는 머리, 이 부분이 결국엔 코너거든요. 세로를 먼저 쓰셔도 괜찮아요. 자, 베이스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가 잡히면 무조건 양쪽 머리는 당겨와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따라오는 것들만 정리. 그리고 체크를 통해서 각진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돼요. 끝나버렸네. 너무 간단하죠? 이래서 우주에서 제일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쪽은 이미 앞머리가 있긴 하네요.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리프컨 느낌보다는 약간 시스루 느낌으로 가서 이 나머지 머리들에서 움직임을 조금 더 길게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앞머리를 기준으로 전방으로 당겨서 다 연결을 해버린다고 하면 앞에 백 느낌이 조금 많이 날 것 같고요. 길이를 조금 살려서 귀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에서 말린 상태에서 조금 잔머리를 소스로 넣어서 질감으로 조금 빼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제가 교육하는 내용 항상 여기까지. 기본 틀. 그러면 자, 드셔보세요. 제 요리가 어떤지 드셔보세요. 좀 싱겁나요? 좀 맵나요? 짜나요? 요리 맛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맵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안 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소금을 넣든 뭐 소스를 찍어 먹든 이거는 개인의 식성에 맞게끔 그런 거예요. 탑 머리가 떨어졌을 때 좀 길이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조금 이렇게 차분한 느낌보다는 앞머리도 있고 하니까 겉에 떨어지는 머리는 귀에 안 꽂히게 어떤 좀 율동감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탑 머리가 떨어질 때 귀에 안 닿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고객님 한 2, 3cm 잘라야 될 것 같거든요. 자, 탑 머리 들어 올려서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 머리가 아니라 위쪽 머리 기준으로 잘라버릴게요. 그리고 또 싹 끌어올려서 스퀘어 커트. 자, 전 섹션을 잘 안 놔요, 저는. 이 잘라놓은 머리를 계속 잡고 어떤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려놓고 그때그때 보면서 또 하는 것보다 어떤 자리 변동이 크게 없겠죠. 그래서 커트를 조금 더 실수를 안 하시려면 어떤 가이드 길이가 정해지면 그 가이드를 기준으로 가지고 오려는 이 빗질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자, 탑머리 다시 볼까요?
지금 이제 귀에 꽂아도 이 탑머리는 귀에 안 꽂히게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나중에 질감으로도 또 충분히 더 가벼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서 베이스 커트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꽂을 거면 길이감을 살리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아까 제가 앞머리를 기준으로 조금 더 세련된 느낌 주고 싶다. 그럼 이 부분은 잘라버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뒷머리하고 연결의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얼굴 주변은 항상 소스예요, 소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변화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근데 이 이어 라인에서 백 산타까지 진행되는 어떤 프로세스는 자기의 공식이 있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자, 이렇게 보면 좋겠다. 이 비포 애프터네. 네. 이쪽 안 잘랐거든요, 전혀. 손 안 댔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어떤 웨이트의 변화라든가 이미지 변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조금 더 깔끔한 느낌도 훨씬 단발이고 부수 살 때보다는 좀 더 정돈감 있어 보이고, 물론 제품으로 손질을 해주면 더 예뻐지겠지만 일단 결제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받은 모델료를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한쪽 자르고 한쪽 자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미들 색 나눠놓고 밸런스 맞추고 내려오는 게 좋은데, 이것도 이제 노하우죠. 쌓이다 보면 굳이 이 섹션 높이를 다르게 가도 내가 어느 정도 기장을 잘라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탑 머리는 이만큼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들어서 먼저 잘라버릴게요. 그러니까 꼭 순서를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요령 있게 가셔도 괜찮아요. 항상 위로 들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머리가 가이드고, 자, 탑으로 들어 올려서 스퀘어 라인 나오게 자르고, 그러면 이제 아래쪽은 또 연결이 안 돼 있겠죠. 중간은 잡아서,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건드릴 필요 없는 거고, 잡아서 이 중간에 있는 머리 보고 연결. 자, 당겨와서 연결. 가로 체크해서 스퀘어 나오는지, 안 나오면 만들고, 잡아서 스퀘어. 어차피 코너 정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베이스를 따라가면서 연결해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이제 감성적인 느낌보다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 순서대로 가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굳이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의문들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법으로 또 만들어서 응용을 하시면 돼요. 45도 당겨보면 길어져 있잖아요. 이거 코너 정리한다 생각하고 살짝만. 그리고 이제 좌우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싹 끌고 와서 앞에서 보는 것도 괜찮죠. 조금 기네. 정리하고, 앞머리는 이제 무시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뚝딱 양쪽이 똑같아졌죠. 자, 머리를 말릴게요. 머리 말리실 때 중요한 거는 여기잖아요. 여기가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람을 주시면 안 되고, 최대한 뒤쪽에서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리고 드라이는 사실 이제 미들하고 언더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흐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블로우 드라이 해버리면 불필요하게 또 너무 빵 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블로우 드라이는 위에만, 그냥 위에만 흐름 준다고 생각하고 드라이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라인은 그러니까 볼륨 매직기나 매직기 사용해서 가셔도 돼요. 그냥 머리 끝에 흐름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섹션을 굳이 막 깔끔하게 안 나누고요. 간모를 하고 나면 흐름 주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 네이프 쪽이 지금 컬감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귀 쪽으로 붙어줄 수 있게끔, 이런 뭐 가닥가닥 삐져 나오는 것들은 다 정리해버리면 되니까. 자, 이제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무겁죠? 개인적으로는 좀 무겁거든요. 좀 더 슬림한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뭐 다양한 테크닉 구사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자기 쓰는 거 쓰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 모량을
과감하게 줄여내고 싶다. 그러면 끝쪽이 아니라 안쪽을 공략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들어서 자 안에서 거의 두피 가깝게 뽑아내버려요. 근데 저의 어떤 느낌이 있겠죠. 자 안에서 표면적으로 내가 안쪽에 루트를 공략한 게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막 딱 눌러보면 여기 까슬까슬한 부분들 이게 다 쳐낸 거거든요. 근데 이 손님이 이렇게 다니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자연스럽게 넘겨서 손질하고 다닐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짧은 머리들이 어떤 효과를 주냐면 손질했을 때 남자 투블럭하고 똑같아요. 그 짧은 머리들이 긴 머리를 잡아줘. 제가 현무경으로 보진 않았는데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을 만들고 싶을 때는 오히려 안쪽을 자연스럽게 쳐내주면 훨씬 더 손질이 잘 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들이 잘 갖춰진다. 그리고 나서 자 끝쪽 머리도 쳐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질감이에요. 어느 정도 감모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질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량이 많은데 자꾸 끝쪽만 공략하다 보면 더 부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숱이 많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안쪽을 쳐주고. 자 지금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확실히 가볍죠. 근데 제품을 바르면 더 가벼워진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비초리가 안쪽에 많이 있네요. 이거는 나중에 밀어버려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아니면은 밀지 않으려면은 이 제비초리를 속간해서 그냥 짧게 없애버리세요. 제비초리는 그 힘이 강하잖아요. 모량이 무거울수록 그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숟가위로 쳐서 힘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 걔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를 안 해요. 보통 어디가 많이 무거워져요? 귀 뒤 많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귀 뒤에 꽂히는 부분, 이어탑에서부터 이 뒤로 넘어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잡아 낚아채가지고요. 과감하게 쳐주셔야 돼요. 뭐 틴닝 가위를 이제 구매하실 때 가입 자국 많이 나는 틴닝 가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틴닝 가위도 잘 쓰면 가위 뺨 치거든요. 가위 저리 가라 좋은 틴닝 가위들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해요. 가위 구조가 중요한데 너무 발이 촘촘하게 있는 가위들 있죠. 그런 것들은 뜯기고 가위밥이 많이 나요. 지금 제 테크닉을 보시면 흡사 레자 쓰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긁어 뺀다고 하죠. 약간 샤샤샤샥 이렇게 빼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라데이션을 주는데 효과적인 가위들인데 보통 이제 발수가 많은 가위들은 이렇게 동작을 하기가 좀 어려운 가위들이 많이 있어요. 뜯겨버리니까.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틴닝 가위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가위를 구매하실 때 발수가 조금 적은 것들 써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런 구렛나루 길이들은 잡아놓고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더 짧게도 갈 수 있고. 자, 이제 탑 쪽은 너무 안쪽을 공략하면 문제가 더 덮어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표면상으로 조금 깔끔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머리 위주로만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질감 위주인데, 가위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포인팅을 해주면 좋긴 한데, 또 뜯기는 가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컬이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슬라이싱 외에 포인팅으로 이걸 다듬기가 어렵거든요. 슬라이싱이 또 쉬운 테크닉이 아니잖아요. 슬라이드 커트가. 그래서 뭐 그거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나는 조금 포인팅 하는 게 어렵다. 컬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더 어렵죠. 그렇다면은 틴닝 가위를 이용하시면 길이 유지에 대한 게 조금 더 쉬워지죠. 위에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점점점 가위가 빠져줘야 돼요. 뭐 이노그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고 겉이 안 잘리게끔. 자,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도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만약 이대로 마무리하면 조금 이제 중성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볍게 이제 커트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잘라놓은 귀에 꽂히는 머리 있죠. 얘를 기준으로 좀 강하게 떨어지는 후대각을 좀 줄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단발 느낌 나게, 숏단발 느낌 나게. 그러면 잡아놓고 이 기장을 이미 가벼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겠죠.
지금은 이제 뭐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성향을 띤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로 매장에서 고객들한테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길이적인 것도 약간 일반적인 느낌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이어라인 쪽 뒤쪽으로 떨어지는 레이어 느낌들은 약간 드라이한 느낌보다는 제품, 오일리한 제품을 사용해서 흐름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있겠죠. 자, 수친 거하고 안 친 거하고 또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근데 양에 대한 거는 제가 피드백을 드리자면 과감해져라. 과감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쳐봐야 돼요. 가볍게. 그러니까 교육하면서 항상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 테크닉적인 것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만큼인 것 같거든요. 얼만큼 쳐야 되는데요. 얼마 더 가볍게 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기준은 드릴 수 있죠. 왜? 제가 요리한 거를 가지고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매워요? 짜요? 어떤가요, 맛이? 그럼 선생님들 입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좀 짠데요? 뭐 근데 다 짜진 않겠죠. 누군가는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간이 아닌 것 같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양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 가벼운 거랑 선생님들이 느꼈을 때 가벼운 거랑 또 고객들이 봤을 때 가벼운 거랑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적당히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고객들한테 어떤 디자인을 하면서 물어볼 수 있죠. 이 정도 느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답을 고객한테만 찾으려고 하면 서로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질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무게감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약간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단점을 조금 커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기본 베이스 커트도 해놓고 나서 이런 양감이나 질감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봐봐요. 커트 세미나인데 커트가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마무리하고 나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선은 다운되게끔. 자, 마찬가지로 제품도 한번 제가 홍보를 할게요. 어쨌든 이게 커리실 아카데미잖아요. 아카데미 엔딩이긴 한데 커리실 제품을 세팅해서 저도 이제 실제로 매장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타일 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타일 제품을 많이 쓰는데 젤 오일 왁스하고 서지 크림인데 아마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제가 그전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아마 제품이 컬크림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저 이 두 가지 제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보통 제 머리에도 이 컬크림을 발라요. 그러니까 뭔가 세팅을 뭐 단단하게 하기는 싫고 뭐 안 바르긴 좀 애매하고 할 때도 바를 수 있는 거고, 여자분들 웨이브 펌이나 남자들 펌 했을 때 그 왁스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촉촉한 느낌은 주고 싶은데 굳거나 약간 세팅된 느낌 싫다고 하시면 이거 단독으로 바르셔도 되게 좋고, 요거 같이 섞어 바르면 얘는 세팅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단독으로 바르는 경우는 거의 남자들 짧은 스포츠 머리 때 많이 쓰고 그냥 진짜 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하고 2대1로 믹스해서 많이 쓰거든요. 제품을 써볼게요. 근데 고객님 지금 모질이 많이 가늘기 때문에 제품을 너무 많이 또 모근 쪽에 바르면은 볼륨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르면서 볼게요. 탑을 제외한 나머지 머리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발라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써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품 회사마다 뭐 추천하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커리실에 사용되는 제품들이 제가 이제 커트 강사다 보니까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제형을 많이 파악하고 있어서 어떤 모질에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요즘은 너 머리 안 감았어? 약간 이런 느낌. 요즘에 좀 이런 빗들 많이 소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새는 예전처럼 막 이렇게 가닥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세팅하는 그게 또 유행이 아니고 그냥 제품 발라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 만드는 게 또 유행이니까
이런 도구들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조금 트렌디한 스타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스프레이로 조금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조금 얼굴 주변 쪽은 이렇게 손에다가 도포하셔서 바르셔도 되게 깔끔해요. 구레나루 쪽 같은 경우에 잔머리도. 마무리는 커트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네, 한번 워킹 준비됐나요? 아, 워킹 준비 안 됐나요? 원래 이렇게 자르면 막 노래 나오고 이렇게 막 쿵떡쿵떡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도는데. 근데 중요한 게 처음에 커트하기 전에 어떤 비포 사진이 제가 못 찍어가지고 근데 변화가 되게 커요 지금 현재. 그리고 뒤에서 언더하고 미들 간의 디스커넥션의 어떤 느낌은 도드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목선을 가볍게 하면서 전체적인 층은 또 많이 안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디자인의 구조 자체가 연결을 끊었을 때 훨씬 만들기 쉽다라는 거. 근데 사이드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고객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어떤 스타일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소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페이스 라인 쪽을 이럴 수 있죠. 딱 이 아래쪽 라인만 빼놓고 나서 또 이렇게 얼굴을 조금 가려주는 것도 또 이미지가 완전 달라져요. 근데 아마 이제 고객님이 이거 치우라고 하겠죠. 네. 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들 또 인스타그램에 이제 워낙 개인적으로 브랜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객님 시술 사진 찍어서 사진 올리는 작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모델 시술을 하실 때는 제품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세팅을 해놓고 조금 다양한 느낌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실제로 오셨을 때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일단은 포장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매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랑 친한 고객이면 뭐 뺨을 한 대 친 것처럼 이렇게 해서도 또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단어 선택이 좀 적급한가요? 좀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써야 되는데 이 숏커트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좀 더 매장에서 이렇게 박스에 대한 커트들을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DM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제 세미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만 선생님들하고 제가 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모델분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주시고요. 고생했어요. 이미지가 완전 달라졌네. 어쨌든 뭐 디자인을 공유한다기보다는 프로세스적인 거예요. 저렇게도 자를 수 있구나 라는 그러니까 예쁘다 안 예쁘다 보다는 이렇게 자를 수 있고 저렇게 자를 수 있다라는 것들. 물론 저처럼 자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확신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었어. 맞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자신 있게 시술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제가 방금 이론적인 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내가 뭐 좀 아리송했던 것들 있죠. 이게 맞나 틀리나 했던 것들도 맞는 거였구나 또는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실수했던 거구나 라는 것도 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지금 2시간 남짓한 이 시간이 이렇게 아까운 시간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좀 많이 주세요. 귀 파는 스타일도 똑같이? 네, 똑같이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 섹션을 딱 나눴을 때 귀를 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섹션 위쪽에 있는 머리가 떨어졌을 때 귀를 많이 덮으면 안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귀에 달 듯 말 듯 할 정도까지 잘라도 괜찮고 귀 반절 정도 넘지 않게끔만 잘라도 이 사이에서 커트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아래쪽은 오려버리면 되는 거라서 그리면 이제 옆머리 길이가 설정이 되는 거고 백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또는 옆은 짧은데 좀 무겁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좀 더 길게. 저는 그 교육자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교육을 하다 보면 약간 자기 교육 프레임이 좀 같이 마련인데 마인드가 네. 그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조금 나쁘지 않으면 뭐 좋아요, 뭐 잘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교육장의 분위기도 중요한데 약간 교육을 많이 해본 교육자로서 교육생들과 소통할 때 조금 더 즐거운 분위기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궁금했던.
근데 이것도 이제 강사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어떤 사실 제가 교육자의 표본은 아니죠. 뭔가 좀 선생님으로서 어떤 그런 위상이 느껴지거나 좀 위험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선생님들하고 마주할 때부터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와 있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지만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 아까도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아마 했을 텐데 저는 되게 다가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색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색하거든요, 사실. 처음 봤는데. 근데 뭐 식사는 하셨는지 오늘 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좀 긴장감을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 강사가 좀 많이 너무 무거우면 저는 교육이 좀 너무 진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무거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좀 가볍지 않아요? 그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일단 뭐 비주얼에서 풍겨지는 가벼움이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또 같은 입장이잖아요. 동업자잖아요.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부담 없으시다고 하면 앞에서 다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동 원장님께 박수 한번 더. 감사합니다. 근데 저만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좀 붙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안 친한 거 같아요. 제가 찍고 있는 거죠?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